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민의힘 유력한 당권 주자 나경원 전 의원, 지난번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맡았습니다. 장관급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정부 기후환경대사도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당권 경쟁, 교통정리 수순에 들어간 거 아니냐, 여러 분석 나오는데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기후환경대사가 되신 나경원 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지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일을 좀 하라 그러셔갖고 네. 일을 하게 됐고요. 네. 그거는 사실은 저출산 부위원장하고 기후환경대사, 대외진흥대사를 동시에 사실은 한 번에 하라 그러셨는데, 네. 기후환경대사는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발표가 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었고요. 네. 원래 동시에 오퍼를 받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하셔서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좀 이해가 되는데요. 기후환경대사도 여기에도 조예가 좀 깊으셨는지요? 제가 국회 특위위원장을, 저출산 특위위원장을 했었고요. 했죠. 그렇죠. 예, 기후환경 부분은 예전에 그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네. 대한민국 대표로 연설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다보스 포럼에 가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도 기후변화 대응 이슈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외교 활동이나 이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리 미래 아젠다 중에서 인구 문제하고 기후 문제를 잘 네. 대응해야지 대한민국 내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후 부분은 주로 외교 협력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해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저출산 고령화 이 부분 정책하고 기후 위기 대응 문제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좀 힘써 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힘을 모아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출산 그리고 또 고령사회 대응 문제를 잘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말 중망에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이를 낳아라 이 문제가 아니라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인구가 축소되고 있고 인구 구조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네. 모든 분야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곳곳에 필요한 이슈입니다. 네. 나경원 대사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15년이었습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명패가 쌓여가는 나경원. 그런데 이분이 나경원은 유력한 국민의힘 당권 주자이기도 합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이렇게 앞서 달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유력한 당권 주자 나경원한테 자꾸 자리를 주는 게 이번에는 쉬어라 이런 그 메시지입니까? 윤 대통령이 그렇게 그림 그리는 겁니까?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아직 말씀 주신 적은 없으시고요. 네. 대통령께서. 네. 저희가 이제 당권 이야기 많이 하는데 네. 전당대회가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네. 그래서 비대위가 얼마나 갈지. 그래서 그런 거하고도 좀 다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아젠다를 방향이라도 좀 챙기고 네. 할 일을 할 수 있는 한 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만났을 때 당권 나오지 마세요 그런 얘기 안 했죠? 당연히 안 하시죠. 당권 얘기는 하나도 안 했습니까? 네, 이야기 안 했습니다. 지금 나경원 대사님 지금 고민하고 계시죠? 아직 저는 사실 그래요. 전당대회 시기가 결정 안 됐는데 네. 그 고민을 미리 당겨서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기가 정해지면 바로 그때 고민 시작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전당대회 시기에 따라서 네. 그때 필요한 리더십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볼까요? 네, 예. 아무튼 저출산
부위원장 그리고 환경대사, 기후환경대사하고 지금 당권에 도전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뭐 두 자리 다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이고 저도 열심히 챙기겠지만 비상근이다. 그래서 좀 자유롭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근이다, 자유롭다, 준비돼 있다 이렇게 저는 들립니다. 네. 자, 준비된 당권 주자 나경원 얘기를 근데요. 지금 당권에서 유승민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유승민 얘기하는데 유승민 견제를 계속 하는데 그러다가 유승민 바람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자꾸 이렇게 각을 세워서 자꾸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죠? 유승민 전 의원님께서도 도전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우리가 진짜 우리 총선이 승리해야지 정권 교체가 저는 완성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총선 승리에 어떤 당대표가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당원들과 또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더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그 사이에 이렇게 어떤 당대표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대 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너무 많이 포함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은 좀 있죠. 근데 저는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시키는 비율도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비율보다도 더 큰 것은 이제 우리가 작년에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했습니다. 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늘 논란이 되는데 역선택 항상 논란이죠. 네, 역선택이 아니라 그건 민주당의 선택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좋아하는 분들은 선택을 아무래도 민주당에 좀 만만한 당대표 뽑지 않을까요? 또는 그래서 민주당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룰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승민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민주당의 선택이 조금 포함됐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리 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이렇게 보면요. 우리 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 아니고 네. 또 때로는 우리 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100명의 국민들에게 조사를 할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민주당 지지자들에 따라서 상당히 모양이 바뀌는 모양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당대표는 결국 친윤계가 유리합니까? 글쎄요. 윤심이 작동하냐 안 하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요. 네. 저는 어찌됐든 대통령 총선 성공이나 이런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대통령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거는 우리 당의 총선 승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또 국민에게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대통령의 성공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있어서 당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양은 적어도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유승민 전 의원이 요즘 대통령한테 발언 쏟아내고 있고 윤핵관들이 지금 망쳤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거기에 견제구를 던진 건가요? 글쎄 지금 꼭 그 견제구라기보다 저의 그냥 네. 당대표 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당대표 차출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론은요? 여러 가지 가능성과 여러 가지 상상력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과 상상력은 다 가능한데 나경원 후보가 가장 유력합니까? 여론조사가 좀 잘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네. 또 그거는 당원들의 마음이 좀 모아진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네.
뭐 좀 두고 보시죠. 두고 볼까요? 너무 네. 너무 지금, 막 네. 너무 여론조사나 뭐 압박하시는 것 같아요. 저출산 고령화 이야기를 좀 물어보시나요? 저출산 고령화 얘기도 잘 좀 챙겨 주십시오. 기후 환경도 잘 챙겨 주시고요. 그런데요, 한동훈 장관 차출은 될 것 같습니까? 글쎄 뭐 그런 이야기들이 왕왕 나오던데요. 네. 글쎄 그렇게 당대표라는 자리는 당을 이렇게 운영하고 이 정치력을, 고도의 정치력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사실은 경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글쎄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상력 시나리오 막 이렇게 쭉 나오는데 네. 그 시나리오가 그렇게 가능성이 높을까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에도 좋고 개인적으로도 좋고 이런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 한동훈 장관은 요새 인기가 많으시던데 그게 그 당대표 자리가 더 좋으실지 아니면 어떤 게 좋을지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유상범 의원은 저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넘어가면 한 장관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당대표는 아니고 총선에는 100% 출마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글쎄요. 제가 한 장관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언급한 네. 여론조사 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 38%고 국민의힘은 32%. 지난 11일에서 13일 이렇게 조사. 그랬나요? 네. 네.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사실은 당대표라는 자리가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데 지금 정치권에 정치가 실종됐다, 정치력이 실종됐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실은 여야가 너무 극단적으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대립하고 또 우리 당도 당내에 여러 가지 갈등 분열이 네. 너무 많이 노정됐어요. 네. 사실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되면서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거대 야당과의 관계 이거 풀어야죠. 대화를 해야죠. 정치 복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복원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어찌됐든 현실적으로 수사하고 맞닥뜨려 버리니까 네. 사실 그 수사는 뭐 민주당 당내 경선부터 나온 이야기 때문에 뭐 검찰로서는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극단적으로 갈등하고 대립하게 생겨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수사를 그냥 덮을 수만은 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참 그런 점이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예견됐던 것 아닌가.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지 여야 좀 더 논의가 또는 대화가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민의힘에서도 전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준석 리스크 때문에 전혀 이 무슨 정책이라든지 국민들 민생을 위해서 뭐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의힘이 나아가지 못했어요. 뭐 사실 그런 부분도 너무 송구하죠. 네. 우리 여당이 뭐 여당답지 않았다. 저는 그런 부분이 보여서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이제 최근에 뭐 비대위 리더십이 좀 확보돼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리더십이 안정됐으니까 이제는 좀 힘있게 일들을 좀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힘있게 그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그러려면 나경원이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유 무슨 말씀을요. 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나경원 전 의원보다 정치적 경험, 그다음에 당을 운영해 보거나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거나 그렇게 경험과 그 정치력 면에서 더 점수를 줄 만한 사람이 있나요?
다들 훌륭하시죠. 또 다들 장단점이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 그 리더의 자리에 간다면 네. 우리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그 검찰이 민주연구원, 민주당사를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선 대치하고 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 의원 집결하라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감도 보이콧하겠다. 국감도 지금 멈춘 상태로 다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검찰이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했을 것이고, 그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법원도 판단했다는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거는 법의 절차니까 저희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이렇게 되니까 더 좀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정치적으로는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식물 대통령 된다. 비참한 운명이 떨어진다. 이러면서 내년에 전면 개각해서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 개각이 그 돌파구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돌파구냐는 우리가 논의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조금 그 정권 초기인데 높지 않은 점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물론 우리가 뭔가 잘못했느냐, 우리의 잘못된 점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당도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은 사실 합니다. 야당이 지나칩니까? 대통령 새로 당선된 지 6개월이 안 되는데 탄핵을 이야기하고 지금 벌써 탄핵 집회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야권은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지금 집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권 초반부터 지나친 대통령 흔들기에서 이렇게 지나친 대통령 흔들기를 하니까 여당으로서도 이거 방어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자꾸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흔든 게 아니라 혼자 비틀거렸다. 전혀 똑바로 나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건건 정말 사소한 것 같고 너무 좀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사소한 걸로. 네. 자, 0013님,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 투쟁의 역사를 국민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네, 그때 참 저희가 물론 이제 협력해드릴 건 협력했지만 그때 패스트트랙법이라든지 또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저희가 참 많이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네, 빠루 기억납니다. 빠루는 제가 든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저희한테 뒤집어 씌우셨죠. 자, 그 얘기했죠. 나경원은 빠루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빠루는 저희가 압수한 물건을 이게 그들이 사용한 빠루입니다 하고 보여드린 것이 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같은 것을 일방해서 강행으로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것이고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문을 두드렸던 세력은 민주당 세력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집권 여당이 꼭 필요한 리더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당내를 화합하고 또 야당과도 화합하면서 할 수 있는 건 화합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이제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더 이상 이제 분열과 대립보다는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데 상당히 노련한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네. 나경원이 생각하는 나경원의 장점, 나경원의 정치의 장점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갑자기 대답이 안 나오네요. 출사표라고 전 생각하시면 네. 장점은 뭐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나라가 바르게 가야 되는 이 방향에 대해서 네. 사실은 개인적인 유불리보다는 네. 국가적인 그 유불리에 대해서 늘 더 많이 생각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야 될 때 물러서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투쟁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여당이 됐으니까 용기 있게 일해야 될 때 또 네. 용기 있게 일하겠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은 싸울 때 싸우더라도 끝까지 또 정치한다. 대화를 또 포기하지 않는 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나경원 당대표 가능성, 국민의힘 당대표 가능성이 가장 크다. 100% 출마하고 가능성 제일 크다. 그런 얘기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승태님께서 나경원이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출산 고령화를 위해서 또 그리고 기후 환경 위기를 위해서도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경원 기후 환경 대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